자,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파워 모듈에서 이제 미션 플랜에서 설정하는 거는 안에 들어가 보면 이제 그 파워 세팅하는 부분이 있어. 미션 플래너 내부에. 그래서 그 안에 보면 이제 볼테지하고 컬런트, 그다음에 이제 아더, 그다음에 이제 센서, 그다음에 이제 APM 버전 어떤 건지 설정을 해주게 되어져 있고요. 그 안에 들어가 보면 측정된 배터리 전압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다음에 이제 밑에 전류, 이런 것들이 이렇게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보입니다. 모니터링도 가능하고요. 음.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에토프 에잇 에토 에 에토 에토 어쨌거나 ATTO 파일럿이라는 이제 에토 그 파일럿 180이라는 이제 모듈인데요. 이것도 다른 회사에서 만든 거고, 얘는 이제 180 암페어 180 암페어입니다. 상당히 높은 전류 나 전압을 이제 측정할 수 있게 되어져 있고요. 이것도 많이 쓰고 있는 모델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18V 이상 4셀, 그 다음에 이제 90A 이상의 전류를 쓸 수가 있고요. 스파크폰이라는 데서 이제 우리가 구입할 수가 있다라고 하네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배터리를 연결을 하고 잭을 연결하고, 그 다음에 모듈을 통해서 이쪽 그 이제 출력 중에 나오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나온 전원, 메인 전원을 이 BC 5V를 통해서 이쪽 핀에다가 이제 넣어주게 되는 이런 구조를 갖고 있죠. 그래서 요 픽소크가 이런 전원들을 모니터링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이제 제공해 주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주로 우리가 이제 DJ나 이런 데 나오는 모듈들은 사실 이런 거가 그냥 지들이 만든 모듈로 해서 그냥 간단하게 쓰게 만들어 놨어요. 굳이 이제 다양하게 할 필요 없이, 그러니까 지정을 해 놓고 쓰게 만들어 놓은 거죠. 근데 우리 같은 경우는 뭔가 이제 회로를 구성해서 하고 싶다 그러면 요 내용을 잘 알고 있어야 안전하게 전원 배선을 할 수가 있게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APM 연결하는 거는 앞전하고 비슷하고요. 그래서 얘는 지금 현재 APM에 연결하는 거, 아까는 픽서코에다 연결했던 건데요. 그래서 요 세 핀이 이제 전원 핀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접지가 있고요. 그래서 요 핀들 중에 이제 연결을 하면 된다. 여기 하나는 마이너스, 그 다음에 여기 플러스, 그 다음에 시그널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핀줄 중에 이제 연결을 해도 된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래서 여기 GND, 그 다음에 APM, S핀, 그 다음에 APM, V핀 이렇게 이제 연결을 해라, 이 소리고요. 그리고 이제 미션 플래너에서 옵션 하드웨어에서 배터리 모니터가 있어요. 안에 보면 이렇게 옵셔널 하드웨어에 보면 옵셔널 하드웨어가 종류가 많거든요. 그래서 요 안에 이제 배터리 모니터가 있는데, 그걸 누르시면 이렇게 이제 배터리 모양이 떠요. 그래서 여기서 내가 원하는 거를 선택을 할 수 있고요. 그래서 그 안에서 이제 내가 얼마만큼 전류를 받을 수 있는지 뭐 이런 것도 다 설정할 수가 있게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레토 파일럿의 이제 볼테지 컬런트 모니터 하는 거를 이제 보여준 거예요. 전압 센서 보정을 하는. 잠깐 볼까요? 이거는 어떻게 되는지. 저도 이거 이 영상을 보지는 못했는데,
이렇게. 지금 제작까지 이 사람은 하고 있는데요. 제작은 뭐 굳이 우리가 볼 거는 없을 것 같고, 이렇게 다 이렇게 직접 납땜을 해서 구성을 합니다. 모듈만 팔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플러스 마이너스 연결을 하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이제 음, 그래서 나머지 아까 했던 세 선 연결해서 붙이는 과정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점프 꽂고요. 그 다음에 이제 USB로 커넥팅 한 다음에 PC하고 꽂아서 미션 플래너 내부에 들어가서 연결하고, 그 다음에 어, 네, 커런트 세팅 하고요. 잠깐 키워볼까요? 네, 좀 보이진 않는데 버전을 선택할 수 있게 다 되어져 있습니다. 이제 잘 나왔네. 네, ATM 모듈 이렇게 설정하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배터리거든요. 배터리를 이제 이렇게 만들어졌고요. 3300mAh 정도 되네요. 연결하고 이제 우선은 배터리 볼티지를 우리가 여기 보이게 됩니다. 네, 여기 보면 이제 네, 0으로 변했죠? 배터리 볼테이지 스테이트가 가보면 요 안에 스테이트로 가보면 안에 상태를 다 볼 수 있어요. 여기 컬런트랑 안에 아이고 끝났네요. 그래서 그 안에 이제 설정하는 내용들을 다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 요 기능들이 그 다 이렇게 통합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안에서 설정을 하고 같이 연동해서 이제 설정을 해야 한다는 거.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또 다른 모듈입니다. 얘 같은 경우는 또 다른 회사에서 만든 거고 200A 정도 되네요. 얘는. 그래서 ACS758이라는 요 IC 소자를 썼고요. 어, 얘에 대한 이제 전압이라던가 얘 같은 경우는 4에서 14셀까지 14셀이면 상당히 많죠. 셀 하나당 이제 37V니까 셀 곱하기 14를 하면 되겠죠. 최대 전압이. 그래서 이렇게 연결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얘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FC라든가 아니면 퀵서크에 직접 붙일 수도 있고, 여기서 나온 전원은 이제 실제 ESC 전원으로도 같이 쓸 수 있다. 이제 이렇게 보는 거죠. 이제 저도 이거는 안 써봐서 뭐 좋다 나쁘다 얘기하기는 그렇지만 좀 높은 전압을 쓸 때는 요걸 써도 뭐 무난할 것 같습니다. 얘도 마찬가지로 안에 이렇게 설정하는 것들이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장비는 센서는 아더
아더로 설정해 주시면 되고요. 얘가 이제 지정되어 있는 건 아니니까 설정되어 있지는 않고 아더 그 외의 것으로 설정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얘들이 기본으로 이제 세팅해서 주는 모듈들이 있고, 그렇지 않고 이제 다른 사람들이 만들었던 것들을 또 쓸 수 있게 이렇게 해놨어요. 그러니까 아더로 설정하고 그 다음에 그 안에 이제 설정하는 값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여기 미션 플래너 내부에서 설정하는 거.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요 안에 들어가서 확인해라. 뭐 나머지는 특별한 건 없고요. 네, 그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요것도 또 그 다른 또 그 파워 그 분석기인데요. 전류하고 전압 모니터링 할 때 쓰는 거고요. 이거는 이제 배터리 부족 경고를 이제 활성화 시키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배터리가 그 저전압으로 떨어졌다 그러면 그거를 이제 확인을 해서 어, 어, 이제 알려주는 그런 기능도 설정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제 워닝 배터리 볼테지를 이제 그 워닝을 표시를 해줄 수 있게 말해주는 거를 할 거냐 물어보는 거고요. 그래서 안에 보면 원하는 배터리 전압 설정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9.6V 이하로 떨어지면 이제 얘기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퍼센테이지로 보면 이제 얼마 몇 퍼센트 정도 에서 이제 워닝을 할 거냐 이제 보여주고요. 그러니까 이런 기능도 사실은 내부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우리 드론들 보면 그 사실 특별한 게 없거든요. 그 요거를 내가 프로그램 짜서 한다? 이건 정말 어려운 일이겠죠, 당연히. 다 돼 있는 거를 그냥 활용하는 정도가 좀 많고요. DJ조차도 이런 기본 틀에서 자기들이 약간씩 수정해서 쓰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스마트 배터리 팩으로 뭐 맥스웰 건가 보네요. 그래서 저도 뭐 이거는 써보진 않아서 뭐 어떻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그렇지만, 얘들 같은 경우는 안에 이렇게 이제 스마트 팩으로 해서 연결해서 여기 전원선하고 연결해서 I2C라고 하는 요 커넥터, 요 핀, 파워핀 말고 I2C 커넥터를 통해서도 또 확인할 수 있다. 얘는 이제 모듈 내부에 I2C로 해서 정보를 주나 보네요. 그래서 이건 배터리 팩을 가지고 하는 거니까 그거는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맥스웰 배터리를 사용할 경우는 이 안에 스탠다드 파라미터 안에 들어가 보면 얘 설정하고요. 그 안에 들어가 보면 이렇게 이제 배터리 모니터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설정을 해서 내가 어떤 걸로 할 건지 이제 볼 수 있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얘 같은 경우는 사실 맥스웰 배터리 팩 자체를 사용할 수도 이렇게 해놨어요. 그러니까 어쨌거나 뭐 저거는 선택은 사용자가 선택을 해야 하니까 저 백 같은 경우를 만들어서 또 이 배터리의 상태라든가 이런 걸 체크할 수 있도록 그런 기능이 내장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일반적으로 사실 필요 없잖아 이게 그죠? 그래서 우리 같은 경우는 이 미션 플랜에서 필요한 부분만 남기고 나머지는 다 없애버리고요. 기본 디폴트로 설정되어 있는 값을 써버리면 되거든요. 그래서 좀 프로그램 잘하는 사람들은 이제 안에 내용까지 다 수정해서 쓰는 경우가 많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요 미션 플래너나 APM 같은 경우들은 안에 이제 부저가 울리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소리를 나게. 예를 들면 이제 배터리가 나갔거나 아니면 뭐 이 드론의 상태가 문제가 있거나 이럴 때 그다음에 분실했을 때 알람을 울려서 이제 알려주는 이런 기능이 이제
가능하고요. 픽서크는 여기 부저라는 핀이 아예 있어요. 그래서 거기다 연결하시면 돼요. 하도 소리 나니까 시끄러워서 빼버리게 되죠. 빼도 드론의 중간중간 상태가 이제 ESC 안에서 또 그 소리가 나요. 그래서 ESC 안에서 이제 소리 나는 걸로 쓰기도 하지만 어쨌거나 드론의 이런 상태를 아밍이 되거나 아니면 디스암이 되거나 뭐 그 다음에 이제 이 드론이 문제가 생겼거나 이런 거를 다 소리로 발생할 수 있게 이렇게 만들어 놨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걸 설정하는 거는 요 파라미터 안에 요 부저 enable 비트를 ON 혹은 OFF를 시키면 됩니다. 얘가 활성화 시키면 이제 ON 시키면 되고요. 활성화를 안 시키면 소리 안 납니다. 그래서 안에서 세팅해도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짐벌 카메라하고 짐벌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이것도 앞전에 계속 나오긴 했지만 이 짐벌도 종류가 많거든요. 그래서 만드는 회사마다 또 여러 회사들이 있고, 그래서 뭐 어떤 짐벌이 좋다 나쁘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좀 그렇지만 어쨌거나 얘가 짐벌을 붙일 수 있게 되어져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짐벌 안에는 이렇게 이제 모터가, 서브 모터들이 붙어 있어요. 그래서 수평하고 수직하고 이제 두 가지로 움직이게 되어져 있죠. 그래서 타로 이제 짐벌하고 그 다음에 심플 BGC 짐벌하고 뭐 얘들하고 그 다음에 서버 짐벌,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다 이거죠. 이외에도 뭐 써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거기에 대해 어떻게 연결하느냐의 차이인 거니까. 그 다음에 짐벌도 있지만 이제 카메라 셔터를 할 수 있는 그 기능도 들어가 있다. 그래서 카메라 셔터 이제 출력 포트 구성이 가능하고요. 그래서 미션 플랜에서 카메라 셔터 구성 세팅하고 그 다음에 이제 카메라의 그 셔터 기능들 설정하는 것도 이 안에 다 들어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반 카메라를 외부 핀에 연결해서 이제 쓸 수 있는 카메라가 있고 없고 이렇게 이제 나눠져 있겠죠. 그러니까 이 부분을 사실은 이제 DJI가 잘 만든 거죠. 범용성 있게 쓰는 게 아니고 자기들이 만든 카메라를 붙여서 사용자들이 쉽게 촬영하고 할 수 있게 하는 거를 잘 해놨던 거죠. 드론 자체도 중요하지만 요 카메라 부분을 잘 만들었기 때문에 사실 DJI가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되네요. 나머지는 뭐 그냥 각각의 짐벌마다 이제 특성을 설명하려고 했던 건데 뭐 우리가 거의 안 쓰거든요. 그래서 이건 그냥 참고로만 보세요. 그래서 이렇게 카메라 고프로 카메라 연결을 해서 짐벌 꽂아 가지고 픽소크나 APM에 연결할 수 있다. 그래서 여기에 픽소크 같은 경우는 여기 1번 에다가 얘 연결을 해서 사용한다. 보드가 있어야죠. 짐벌 보드. 그래서 짐벌에 대한 펌웨어 드라이버나 이런 거 업데이트해서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짐벌에 대한 세팅하는 거예요. 프로그램. 이거는 이제 타로라고 하는 회사에서 UI로 제공되는 소프트웨어고요.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각각의 기능을 설정할 수 있고, 짐벌에 대한, 그리고 어쨌거나 그 FC의 그 짐벌 세팅은 미션 플래너나 여기에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션 플래너 들어가 보면 여기 옵셔널, 거기 카메라 짐벌이 있어요. 누르면 이렇게 뜹니다.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는 그 지금 현재 틸트 그 다음에 롤, 피치, 셔터 이렇게 되어 있네요. 각각의 기능을 다 설정할 수 있습니다. 얘가 약간 이렇게 롤링 해도 카메라는 정지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드론이 회전해도 이렇게 카메라는 그대로 정지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상하도 마찬가지예요. 드론이 틸트가 이렇게 앞으로 뒤든 꺾어도 카메라는 그대로 정면만 보고 있는 거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요 펜틸트 각을 뒤에 설정하는 게 다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에 서버 리미트, 그 다음에 각 리미트 다 설정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그 해당하는 기능을 구동하기 위한 채널 선택할 수 있고요. 얘도 마찬가지고 다. 그래서 원래는 펜틸트 조정하는 것도 우리 조정기의 채널을 가지고 설정을 해서 움직이게 됩니다. 그리고 셔터도 마찬가지고, 셔터도 내가 원하는 서버 리밋이나 이런 거 셔터를 연결을 해서 내가 원하는 채널을 하나를 놓고 그 채널을 눌러서 이제 셔팅을 하는 거죠. 자, 다 기계적으로 되어져 있죠. 그러니까 이 소프트웨어 안에서 모든 걸 다 설정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직접 드론을 만들고 싶다 그러면은 만들어 가지고 이런 촬영용 드론도 직접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제 워낙 그 DJI가 이런 촬영용 드론을 잘 만들어내기 때문에 굳이 우리가 만들 필요는 없지만 앞으로 어떻게 변할지 모르잖아요. 뭐 중국 거를 모두 계속 갖다 써야만 되는 상황이 아니니까 우리가 원하는 형태의 그 조종기, 그 다음에 드론, 카메라 이런 걸 붙여서 해야 할 날들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좀 알아놓고 이런 방법에 의해서 세팅하는구나 라고 하는 걸 알아놓고 접근하시면 다음에 개발을 하거나 아니면 운영을 하거나 할 때 쉽게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나머지는 뭐 그냥 쭉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거는 아까 얘기했던 다른 짐벌 얘기입니다. 여기 한번 잠깐 이거 한 번만 보고, 타로 짐벌을 붙인 예를 보여주고 있네요. 타로티드 짐벌은 펌웨어 업그레이드를 해서 써라 이거고요. 얘도 하나의 보드로 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 보드에다가 소프트웨어를 넣어서 이제 세팅해주고 그 다음에 이 보드를 드론의 FC하고 연결을 해서 사용해라 이겁니다. 요 타로 거는 주로 많이 썼던 거니까 참고로만 알아두세요. 자, 오케이. 컴퓨터에서 이렇게 뜬다는 거죠. 업그레이드. 자, 이렇게 해서 짐볼 자체도 우리가 이제 세팅을 해야만 된다라고 하는 거를 알아두시고요. 이거는 DJI 거 드론에다 했는데 우리가 직접 픽서커나 이런 걸 만들어서 짐벌을 설정을 하고 제어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만 제가 설명을 드리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우리 그 미션 플레이 그 뭐야 리베로 파일럿에서 컴파일하는 거 제가 한번
무슨 세팅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 부분 좀 설명드리고 이제 시험 문제 낼 거 정리해 드리고 마무리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다다음 주에 우리가 시험 볼 때 수업 시간에 볼 건데 미리 시험 문제라든가 어떻게 나올 건지 유형 좀 설명드리고 이렇게 종결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드론의 전반적인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좀 숙지를 하고 관심을 갖고 개발이나 운영이나 이런 거를 좀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수고했습니다.